안녕하세요. 오늘의 메모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리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계속하게 만드는 하루 관리 습관입니다. 프롤로그를 읽겠습니다. 면허증 제시하시죠? 어둡고 추운 새벽 5시 20분 회사로 가던 나는 뉴저지 1번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왜 차를 세우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왜 고함을 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갈라진 목소리로 과속한 것 같네요. 라고 말했다. 한 것 같다고요? 모자챙이 차창에 닿을 만큼 고개를 숙인 경찰은 내 눈을 바라보며 제 차 뒤에 바짝 붙어서 달리더니 앞질러 갔잖아요. 저는 저속 차선을 시속 105km로 달리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차라리 일반 차량으로 위장한 경찰차였다면 좋았겠지만 당연히 지붕에 경광등을 단 흰색 대형 경찰차였다. 게다가 문에는 청색과 황색으로 주 경찰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뻔히 보이는 경찰차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차에도 따라붙은 기억이 없었다. 그러나 사실 나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일 생각에 빠져 시속 130km로 달리다가 시속 105km로 달리던 경찰차를 추월하고 만 것이다. 죄송합니다.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갔다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요. 체포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다. 20년 전 내가 젊고 명청했던 시절의 사건이다. 당시 나는 미칠 듯이 바빠서 일하는 시간과 매 시간 일하는 양을 계속 늘려갔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서서 자정까지 일할 정도였다. 제대로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 아침은 차에서 커피와 빵으로 때웠고 점심은 대부분 걸렀으며 저녁은 선체로 허겁지겁 해치웠다. 다이어트 레드불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거의 중독 상태였다. 술병이 알코올 중독자를 부르듯 레드불 캔이 나를 불렀다. 고속도로에서 정신이 나간 채 경찰차를 추월한 것은 명백히 최악의 행동이었지만 그 전에도 내게 경고하는 다른 징후들이 있었다. 차에 기름을 넣고 나서 주유기를 단 채 그냥 달린 적이 있었다. 폭발 사고가 나지 않은 게 기적이었다. 또한 아내는 더 이상 당신과 말이 통하지 않네요. 마치 식물인간과 사는 느낌이네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제 전처가 됐다.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다. 시간 관리를 제시해주는 베스트셀러는 모두 읽었다. 매일 자기 전에 다음날 할 일의 목록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했다. 목록이 너무 길어서 노트를 반으로 나눈 적도 있었다. 35줄에 줄마다 2개의 할 일을 적었으니 총 70개나 됐던 셈이다.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오싹하고 창피하다. 다행히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다. 나는 혼자 새 아이를 키운다. 매일 밤 숙제를 도와주고 댁에 같이 저녁을 먹는다. 아이들이 참여하는 경기나 연주회에도 참석하고 꾸준히 운동하면서 건강을 유지한다.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1년에 2권의 책을 집필하며 전 세계에서 강연을 한다. 이제는 휴가도 자주 간다. 작년만 해도 푸에르토리코, 칸쿤, 뉴저지에 갔고 뉴욕에서 여러 번 주말을 보냈다. 딸이 16세 생일을 맞아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를 관광했으며 팜플로나 소모리 축제를 구경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시간에 쫓겨 스트레스 받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해낸다. 미치게 바쁘다고 느낀 적이 없으며 미칠 정도로 바쁘다고 주위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부럽지 않은가? 늘 시간에 쫓겨서 스트레스를 받던 내 생활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 날마다 업무가 쌓여감에 따라 피로도 누적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여유롭게 일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와 똑같은데 그들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하루를 관리하길래 여유로울 수가 있을까? 나의 호기심은 곧 탐구로 바뀌었다. 나는 하루 관리 습관과 생산성, 스트레스,
행복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관련 자료들을 찾아서 읽고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시작했다. 또한 마크 큐번을 비롯한 억만장자들과 유명 기업가들, 셰넌 밀러 같은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들, 전국 성적 상위 1% 학생들 등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인터뷰했다. 이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은 과제 목록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로직 트리, 맥킨지에서 개념화하고 구체화하여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도구로 나무처럼 길게 뿌리를 뻗어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만든다. 그림을 그려서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그들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을 통제할 줄 알았으며 시간에 대한 확고한 가치를 갖고 일과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하루관리 습관을 갖고 있었다. 습관이란 그 어떤 일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은 없지만 공통적인 노하우는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하루관리 습관과 시간을 관리하는 비법을 제대로 시도해보자. 단 하나의 비법으로 당신의 인생과 경력이 바뀌는 기적이 생길지도 모르지 않는가? 케빈 크루즈. 처음에 프롤로그를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한 일주일에서 2주일에 걸쳐서 이 책을 완독할 예정인데요. 다 읽고 저도 이 책을 통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지 플랜을 짜보고 책에 대한 내용을 다시 업로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모 플레이를 마칩니다.